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를 조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해외에 계실수록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은 범지구적 시각에서 먼 데서 보면은 한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아주 번영하고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크나큰 병이 들어서 국민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사회 중견층과 지도층이 그렇습니다. 화이트 칼라나 지식인층에서 그런 분별력의 파탄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허우대가 좋은 사람이라도 정신분열증에 걸리면은 그런 좋은 몸과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다 허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배고픈 나라가 배부른 나라를 집어삼킨 수많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과 한 번 더 담판을 지어보자, 그리하여 종전선언을 남북한 미국이 같이 하자, 이렇게 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문제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은 그런 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북핵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선전한 것을 비꼰 제목입니다. 이 사설은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도 심한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거든 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설득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평양회담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성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뭐 사실이죠. 이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김정은의 의미 있는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유화적인 한국 정부와 미국 사이에 균열의 위험을 노출시켰다.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으로 기우니까 미국에 대한 압력이 되고 미국에 대한 부담이 된다. 그리하여 이런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새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사이에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또 미국 정부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차 문재인 김정은 회담은 지난 6월의 트럼프 김정은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북한의 핵 폐기에 이르는 북한의 명쾌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사실이죠. 평양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란 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핵위협 제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설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대신에 그 대신 김정은은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철거를 뜻한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한에 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또는 핵 없는 비핵화 또는 핵 위협 없는 비핵화는 바로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 즉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제공하는 핵 우산 철거까지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한미동맹만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도 위험해진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안보 동맹체제도 위험해진다는 거죠. 왜냐? 유엔군 사령부는 그 전방사령부가 용산에 있지만은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일단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약 5만여 명의 미 해공군 해병대가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지휘 체제 안에 들어감으로써 한국에 출동해 가지고 침략하는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사라진다든지 또는 종전선언이 온다든지 또는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즉 핵우산 철거를 의미하는 그것을 받아버리면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도 사실은 어긋나게 되거나 해체돼 버린다. 이런 위험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협상팀은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하여는 핵무기와 핵시설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여 왔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김정은은 상징적 조치로서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해체를 약속하였는데 이는 몇 달 전에 트럼프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하다. 똑같은 약속을 또 되풀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국의 언론은 큰 발전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미사일 발사대 해체, 엔진 실험장 해체도 금방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역적인 해체가 아닌 것입니다. 불가역적인 해체가 되려면 핵폭탄 제거, 핵미사일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없애야 이게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지고 있는 핵시설과 핵폭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나오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넣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그들이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어떤 상응 정치를 미국이 취하면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쇄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 전에도 냉각탑 폭파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을 폐쇄하는 척 하였다가 재개하였던 적이 있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시설에서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미국을 속이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쇄라는 것은 과거에도 했고 과거에도 다시 폐쇄하는 척 하다가 다시 재개했고 이번에도 그 수준에 머물 것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북한의 이러한 발뺌 전략을 수용하고 심지어 편까지 들기도 하는데 이는 남북 휴전선을 넘나드는 경제적 협력 관계를 정진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는 워싱턴을 압박해 가지고 남북한과 함께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는 철로를 연결하여 남북한 합작 산업단지 운영을 재개하려 한다. 이는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 위반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서서 지금 미국을 압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미동맹보다는 남북한의 이른바 민족공조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말한 대로 민족공조는 반미공조다. 그것이 지금 실천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한국 언론은 지적하지 않는데, 바로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워싱턴의 정책 전문가들에게 매우 영향력이 있는 이 신문의 사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김정은이 합작해서 동맹국인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예견케 합니다. 이어서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트럼프를 만날 때 김정은이 하려고 하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의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미국은 연말의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아무런 돌파구가 없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트럼프는 문재인 씨와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일방적이고도 정당화할 수 없는 양보를 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 없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뭐 상당히 외교적으로 말을 돌렸지만은, 특히 문재인 씨와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이런 충고인데, 트럼프가 이 말을 들을지 이 사설대로 할지, 아니면은 선거에 도움이 되면은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심정으로 또 두 번째 김정은과 만나서, 김정은과 또 만나면 틀림없이 속습니다. 만나는 것은 속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에게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그런데 제가 트럼프를 비판하면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등을 인용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왜 좌파 언론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직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느냐고 저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보다는 트럼프의 이해관계를 더 소중하게 챙기는 분들이 한국에서 내가 우파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트럼프의 팬클럽이죠. 그러면 트럼프 팬클럽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싱턴 포스트가 좌파입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이 사설은 대한민국 편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흔히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주류 세력이 걱정하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미국의, 아니 세계의 최고 언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언론처럼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 신념대로 그렇게 왜곡시키는 정도가 심한 언론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